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대만이 받고 있는 전염병 공격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점성가, 풍수거장, 예언가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언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유백원의 구급 비문 예언에서는 당신의 몸이 아무리 강철같이 튼튼해도 음력 7월 1일에서 13일을 넘기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양력으로는 2021년 8월 8일에서 8월 20일입니다. 사도인의 예언 영상에서 말하는 대재난은 2021년 10월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인도의 아난드는 베다 점성술을 바탕으로 한 예언에서 6월 20일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재발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 역시 현재 그이 말대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난드 역시 2021년 9월과 10월에 전염병이 새로운 정점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대만의 풍수거장 린하양은 청간지지 명리를 바탕으로 올해 단오절 이후 세계에 잇따라 재난과 7가지 무섭고 사악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7월부터 세계는 영국의 델타 바이러스가 빠르게 증가하여 유럽과 미국을 전염병이 다시 한번 휩쓸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대만 예언가 짜무이종은 카드를 이용해 전염병의 추세를 예측했습니다. 대만의 전염병은 7월에서 9월까지 계속 확산되다가 전 세계의 지원과 성원으로 10월 이후 호전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이 50%를 초과하였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격리를 해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백신 여권 제도를 시행하여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봉쇄 해제 날짜를 갑자기 7월 말로 연기했습니다. 영국에서 이미 델타 변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짱웨종은 대만의 전염병은 3개월 안에 호전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은 변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방어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럼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한자는 원래 대만의 한자를 사용합니다. 대만의 대자는 길조의 길, 그리고 덮을 몇과 이을, 지로 구성됩니다. 길과 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길조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덮을 멱에 있습니다. 덮을 멱은 고대 중국어로 덮다를 의미합니다. 대라는 글자에서 대만은 길한 기운으로 뒤덮인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문자 만의 구성은 좀 더 복잡합니다. 삼수변에 2개의 멜케, 중간에 말씀언과 활궁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삼수변은 그 지역이 물 근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대 중국에서는 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물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언은 직언, 정직한 말을 의미합니다. 궁은 상형 문자로 하늘을 의미합니다. 대만의 만이라는 글자는 대만의 도덕과 전통은 하늘에서 전해져 세계로 전해질 것이다. 대만의 언어는 꿈이 먹고 힘과 연결되어 있어 한계가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약 15년 전에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2005년 5월 네덜란드 생물학자 야비 대만 자연풍 문화기구의 초청으로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대만 언론은 그의 11번째 개인 국제 순회 여행에 관해 보도하였습니다. 야비 땅의 에너지 탐구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연과 인간과 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일찍이 1980년대에 미국 애리조나주의 세도나에 매우 강력한 에너지는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곳은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였습니다.
관광객들은 명상과 휴양을 위해 볼텍스로 몰려듭니다. 얍은 대만 땅의 에너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대만에 왔습니다. 그는 구리로 만든 지팡이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도구는 풍수지리 분야에서 5,000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도구는 인체의 자기장 민감도를 이용하여 섬세한 느낌을 로드의 반응, 흔들림과 회전 등 눈에 보이는 규칙적인 신호로 바꿉니다. 탐사봉은 미약한 땅이 연기에 이끌려 움직이며 땅의 연기가 사라지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이나 물건, 수원, 광맥, 유적지 등을 탐색할 수 있으며 점술로도 사용합니다. 얍은 탐사봉과 그의 특수한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토굴 지점에 있는 위치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토굴의 에너지 종류와 에너지 크기를 측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치료와 에너지 향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주간의 탐사 끝에 대만의 땅의 에너지는 그가 측정한 국가 중 최고이며 미국의 세도나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대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영적 치유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만 양밍산, 주즈후와 신주, 베이프에 있는 유기농 농장의 에너지 값이 반경 5,500m인데 미국 세도나의 에너지 값은 반경 4,000m라고 합니다. 타이베이 따안설린 공연과 롱산스의 에너지는 3,000m 이상이 달했습니다. 인간의 영적 에너지의 최고 수치는 예류에 있는 여왕머리 옆에서 측정되었습니다. 그의 고향인 네덜란드의 에너지는 반경 2,500m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예류에 있는 여왕머리입니다. 얍은 대만의 중앙산맥이 풍부한 산림자원과 대만의 특수지형, 면밀한 지맥의 에너지 라인이 대만의 에너지가 높은 두 가지 주요 원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만의 지맥이 있는 장소에 용맥이 있습니다. 대만 에너지 학회 창립이사 종지에는 지구 자체가 자기장이고 인간이나 물질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둘을 잘 결합하면 자신의 힘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결론이 대만이라는 곳에 에너지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말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대만 사람들은 전염병과 변이 바이러스를 대처할 수 있는 독특한 지리적 조건을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신에게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중국인은 적시, 적지와 인심에 대해 말합니다. 대만의 지리적 에너지 외에 현대 대만인의 기원도 매우 특이합니다.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속세 밖의 고인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만인들은 남송 왕조로부터 환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만인이야말로 정통 중국 혈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만 문학과 역사 전문가 료찰롱은 1279년 2월 6일 인류 역사에서 그날만큼 비극적이고 비극적인 날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남송 왕조가 멸망한 날이며 야산 전투가 일어난 날입니다. 야산 전투는 남송과 원 왕조의 마지막 결전이며 광동성 짱먼 싱회추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야먼전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송 왕조는 세계의 절반을 휩쓸었던 몽골 기병대가 정복하기에 가장 어려웠던 왕조였습니다. 상흥 2년인 1279년에 송족은 거의 반세기 동안 강력한 몽골족과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장시지에, 류쇼후, 원텐샹과 송나라의 관리들은 항복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황제 짜오빙을 모시고 해안 지역에서 계속 저항했습니다. 음력 1월 남송 왕조의 군인과 국민들은 야산에서 원군에 의해 삼면이 포위되었습니다. 장시지의 장군은 어린 황제를 포함한 사람 대부분을 전함으로 옮기고 배를 밧줄로 연결하여 죽음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웬텐샹은 이미 잡혔고 육지에서 원에 저항할 세력이 없었습니다. 물 위의 송군은 남송 왕조의 마지막 세력이 되었습니다. 원군은 만을 봉쇄하고 밀집한 군대를 야산의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송군이 물과 장작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송군이 물과 음식이 떨어진 지 10일이 지난 2월 6일 원군의 장군 짱홍파는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700년 전 야산은 지금보다 훨씬 넓은 수역을 가졌습니다. 짱스지에는 함선의 최전선에 앞장서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였지만 적함이 갑자기 후방에서 불로 공격을 가해 송군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짱스지에는 즉시 밧줄을 끊으라고 명했지만 이미 불바다가 된 상태였습니다. 송군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동안 불에 탄 이후 제상 루쇼프가 8세 황제에게 우리가 이미 패했는데 살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8세 황제는 군대와 국민을 볼 면목이 없으니 나라와 죽음을 같이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루쇼프는 어린 황제와 자신을 빨간 비단줄로 묶어 물에 뛰어들어 운명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 사람은 양태우를 설득하여 목숨을 부지하여 다시 일어날 기회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태우는 아니요, 송나라의 마지막 혈통인 어린 황제가 이미 바다에 몸을 던져 운명을 다했는데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며 바다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양태우가 죽자 남은 군민들, 궁녀, 내시, 문무 대신 국민을 포함한 10수만 명이 모두 바다로 뛰어들어 장렬한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하루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수만 명이 함께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이는 얼마나 숨막히고 비극적인 장면이었겠는가. 인류 역사상 남성 왕조를 제외하고 10수만 명이 동시에 유명을 달리한 일은 다시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야산 이후 원나라는 거의 100년 동안 중국을 통치하면서 한족의 4분의 3을 죽였고 충성심과 영웅주의 정신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명과 청나라의 역사학자 첸지엔이와 한나라, 당나라의 역사학자 일본의 나이토 후나는 야산 이후에는 중국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한때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 정권이 여러 세대 동안 살아남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판단은 정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국 문화의 충의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10수만 명이 동시에 나라를 위해 죽은 일은 남송 왕조 이후는 없었습니다. 중국 문화의 유형과 불굴의 기계, 예의와 선량함, 법치로 세워진 역사, 의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정신은 사라진 것입니다. 대만인들이 정말 남송 왕조의 군인과 국민들이 환생한 것이라면 진정한 중국의 유민은 대만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역사를 만든 진정한 중국인들인 것입니다. 대만인의 역사적 책임이 이토록 크다면 신이 대만을 중공 같은 사탄 세력에게 멸망당하도록 그냥 두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